기온이 낮아지면서 독감 환자가 늘고 있어 개인 위생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의 자선냄비 모금 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오늘 춘천에서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춘천 시내버스 노선의 원상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보복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8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날이 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면서 독감 환자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해마다 12월에는 독감이 유행해 아직 독감 예방접종 안 하신 분들은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2주 전인 지난 15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날이 추워지면서 소아병원에는 고열과 기침 증상을 호소하는 어린이 환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독감 확진 환자도 초등생 사이에서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당 평균 8.2명, 특히 7살에서 12살 사이에는 1000명당 19.7명까지 증가했습니다. 소아를 중심으로 많이 번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12월 초중반 그때 갑자기 플레이업 환자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방접종 이후에 항체가 형성되는 데까지는 2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독감 유행 시기인 12월 이전에 접종을 받는 게 좋습니다. 이미 어린이와 65살 이상 어르신, 임신부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노인의 예방접종률이 70%를 웃도는 데 비해 올해 첫 무료 대상이 된 임신부는 30%에도 못 미쳐 접종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임산부들은 아직까지 약간의 선입견이 있어서 독감 예방주사를 안 맞으신 분들이 덜어 있는데 오히려 임산부일수록 독감에 걸리면 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또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 청소년들도 접종률이 매우 낮아 단체 생활에서 독감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의료진들은 손 씻기 등 생활 속 위생관리와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원주 DB가 윤호영과 허웅 등 주정 선수들의 줄부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3연승을 달리며 리그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와 후보를 가리지 않고 모든 선수가 제 몫을 톡톡히 해내 시즌 우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훈이 던진 공이 그대로 링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프로에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된 신인이지만 한 경기에 3점 슛 5개를 꽂아 넣으며 슈터로서의 자질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형들에게 좀 약간 활기찬 모습으로 많이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형들도 그런 모습에 되게 좋아하시고요. 김종규와 교체한 유성호도 공격과 수비에서 모두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창모와 김태훈, 원종훈도 주전들이 부상으로 빠진 어려운 상황에 투입돼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즌 초반 잠잠했던 칼렙 그린이 SK전에서 40득점을 올리는 등 최근 맹활약하며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Effort and chemistry. We all play together. We all play hard, hustle, and we like to play with each other. 원주 DB는 이번 시즌 FA에서 김종규를 영입하면서 팀이 사용할 수 있는 연봉 총액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때문에 주전들이 빠지면 대체할 선수들의 전력이 부족할 거라는 걱정이 많았지만 선수들이 스스로 쓸데없는 걱정이었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나가는 식스맨 선수들마다 작심목을 충분히 잘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그래도 지금까지 성적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DB는 현재 한 경기 반 차이로 선두 SK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프로농구 휴식기가 끝나는 다음 달 초순부터는 부상 선수들도 하나둘 복귀하면서 본격적인 선두 탈환에 나섭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국의 읍면에 보관돼 있는 범죄인 명부에는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대까지 지역의 범죄인 현황이 담겨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자발적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해 즉결 처분에 처해진 분들도 있는데요. 정부가 지난해 이를 전수조사해 5천여 명의 독립운동가를 새로 찾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이마저도 많지 않았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시 강동면사무소 문서보관소에 오래전 문서 2권이 있습니다.
1940년대 이후 지역의 범죄인을 기록해둔 범죄인 명부입니다. 이 범죄인 명부에는 사람 이름과 주소는 물론 죄명과 형량까지 비교적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항일운동의 경우 주동자는 붙잡혀 옥고를 치렀지만 단순 참여자들은 즉결 처분에 넘겨져 매를 맞는 태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재판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소유죄 또는 보안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즉결 처분된 내역이 지역의 읍면사무소에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국가보훈처가 이 점에 착안해 3.1운동 100주년을 1년 앞둔 지난해 전국 1621개 읍면사무소에 보관된 수형 기록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일제강점기 수용기록 전수조사 관련해서 이제 협조 요청이 들어왔었는데요. 저희 찾아보니까 범죄인 명부가 있어서 제공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 전남 지역 1,985명 등 전국적으로 5,323명의 독립운동 관련 수용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2,487명은 아직까지 포상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가장 적은 11명의 명부를 확인했는데 이미 모두 포상을 받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새로 발굴된 독립운동가들은 매우 중요한 인적 정보라며 앞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용자들에 대한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통해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가보훈처는 또 항일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 등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징계자를 발굴한 만큼 학교 자체 보관 자료들을 수집 분석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블랙아이스의 위험성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사고를 겪지 않고는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블랙아이스가 얼마나 위험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전방에 이미 차량 10여 대가 부딪혀 뒤엉켜 있는 상황. 한 남성이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수신호를 하려는 순간 SUV 한 대가 무서운 속도로 남성이 서 있는 곳으로 돌진합니다. 차를 피하면서 넘어진 남성 바로 옆으로 또 다른 차가 순식간에 달려오고 남성은 기어가듯 간신히 몸을 피합니다. 이미 사고로 멈춰선 차를 또 다른 차가 추돌하면서 차 안에 있던 2명은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갓길로 대피했던 사람들은 더 먼 곳으로 도망갑니다. 지난 영화 같은 이 상황은 지난 15일 오전 8시쯤 광주 원주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입니다. 이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되고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이곳의 기온은 영하와 영상을 오가고 있었지만 다리 위였기 때문에 더 쉽게 얼어붙었습니다. 같은 날 강원도 영월의 한 국도 교량 위에서도 차량 26대가 줄줄이 추돌했습니다. 출동한 구급차조차도 사고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진짜 위험해. 거기 다리에서 브레이크 잡는 순간 제동이 안 되니까 다 쏠려버리는 게 되는 거지. 두 사고의 원인은 모두 블랙아이스. 강원도처럼 산과 산 사이가 깊은 곳은 터널 다음에 교량, 교량 다음엔 터널로 이어지는 도로가 많습니다. 터널 입출구는 낮에도 그늘이 져서 지열이 없는 교량은 위아래로 부는 바람까지 더해져 도로 표면 온도가 낮습니다. 때문에 도로 표면의 물기가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겁니다. 따라서 겨울철 눈비가 내린 뒤 이런 구간을 지날 땐 반드시 속도를 줄여 운전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블랙아이스가 잦은 상습 결빙 구간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스쿨존에 과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가운데 도내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23건 발생해 25명이 다치고 인제지역에서는 초등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도내에서는 776곳이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만 과속 단속 카메라는 춘천에 1대, 원주 3대, 고성 4대, 철원 2대 등 설치율이 1%에 불과해 스쿨존 내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김성근 전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성근 전 도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단체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0월 자신이 속한 봉사회 명의로 후원금 2천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지난해 1월까지 경로당을 돌며 200만 원가량의 식료품을 제공하거나 16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10월 강원도 내 기업들의 생산과 출하는 모두 감소한 반면 재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10월 강원도 산업활동 동향자료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포인트, 생산자 제품 출하는 전년도와 비교해 4%포인트 각각 감소했습니다. 반면 재고는 지난해보다 22.3%포인트 급증했습니다. 한편 대형 소매점의 판매와 건설 수주액도 함께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산업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구세군의 빨간 자선냄비 모금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강원지부는 모금에 앞서 춘천 지역 각급 기관장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춘천 명동에서 시종식을 가졌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는 다음 달 31일까지 도내 16곳에서 모금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한편 구세군은 작은 기부도 소중히 여겨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해 올해 목표액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춘천 MBC 사랑의 쌀 나누기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최지순 전 한국예총 강원도 연합회장 10만 원, 도로교통공단 주두환 강원지역 본부장회 직원 1동 50만 원, 강원도 건축사회 50만 원, 최신혜 씨 5만 원, 정성과 사랑을 모아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 내 버스 노선을 원상복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춘천시가 시민 불편에 대해 변명만 하고 있어 대신 사과드린다며 춘천시가 노선 개편 과정에서 충분한 고민 없이 카드 데이터 등 수치상으로만 개편을 추진해 시민 불편을 자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잘못된 노선 개편으로 아침 시간 중고등학생들과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문제가 드러난 개편 노선을 기존 노선으로 원상복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관련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0일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보복, 난폭 운전을 일삼아온 8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5월 원주시 원동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택시 운전사 60살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보복운전이 상대 운전자나 또 다른 차량 운전자의 위험을 초래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강원도가 겨울철 한파에 따른 도민들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한랭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합니다. 도내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25곳과 보건소 16곳에서는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 등 한랭질환으로 응급실에 오는 환자 사례를 실시간 관찰하고 발생 정보를 공유합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겨울 모두 26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했고 증상별로는 저체온증 22명, 동상 4명이었습니다. 강원문화재단과 홍천군이 공동 주관하는 강원국제예술제 관람객이 7,000명을 넘었습니다. 홍천 옛 탄약정비공장과 홍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강원국제예술제 강원작가전에는 탄약공장에서 근무했던 퇴역 군인들을 비롯해 하루 평균 7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오는 12월 3일까지 강원작가전 전시와 함께 5살에서 13살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아이디어 사생대회를 열어 수상작을 강원 키즈 트리엔날레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이달 중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가 10월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다음 달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기업 경기 실사지수 자료에 따르면 11월 중 제조업 업황지수는 62로 10월보다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반면 12월 제조업의 업황전망지수는 11월보다 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조사됐으며 비제조업 역시 12월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파면된 도내 모 국립대학 전 교수인 A씨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